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성공을 했다 생각들고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이제 뭐 직업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아니 금전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보였어요. 근데 이런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거를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살을 봐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각각의 이제 유명인 정치인 분들, 그 다음에 연예인 분들, 그 다음에 정치인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걸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별성과 고유성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이제 현실에 가깝게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예인 경우는 이제 자신에게 인기가 생기고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에게서 나온 거고 또 동시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누군가가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짜 모습과 이 이미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실보다 힘이 세지거든요. 그럼 그 연예인 입장에서 나는 이 이미지를 살아야 되고 그 이미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중들은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악의적으로 그 이미지를 이제 손상시키려는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를 고수하면서 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모습과 그 이미지 사이의 어떤 간극,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내면적인 어떤 취약성이나 어떤 기질적인 성격적인 취약성, 그리고 환경적으로 계속 뭔가 사회적으로는 오픈하지 못하는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계속 많아지는 경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삶을 좀 탄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중들도 이미지 속의 어떤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치인들의 경우는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들에게 이제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한이 이제 커지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부담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판도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권한이 커졌을 때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이제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지금 50대 이상의 그 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인권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배운 적도 없고 특히나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 남녀 평등의 입장에서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제 권한이 세지면서 어떤 이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이제 그거를 잘 견제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시스템은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스로 견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노력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자기를 견제하는 그런 노력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최후에 이런 문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시작된 움직임이고, 그 전까지는, 자신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긴 하지만, 그걸 자기에게 적용했던 경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나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굉장히 공을 들여서 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데미지를 받거나 흠결이 생겨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명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나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자기, 이런 부분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부조화가 있죠. 우리가 인지적인 부조화라고 하죠. 그런 부조화들 사이에서 이제 병리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울을 갖고 계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안의 그 차이, 그 갭이 꽤나 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사이의 그 갭들을 내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뭐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방법은 이상적인 자기를 내리거나 현실적인 자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끌어올리는 건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상적인 자기를 내려야 되는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는 네. 나 혼자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가끔 보면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부분인데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불안장애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광장공포증이라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겪는다고 하거든요.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공포예요. 네. 뭐 버스 아니든 지하철 아니든 뭐 비행기 아니든 또는 뭐 극장에서든 그런 곳에 내가 나갔을 때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공포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도 그게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들한테 특별히 그게 더 많다고 한다는 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섞여서 내가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분장을 하잖아요. 모자 콕 눌러 쓰고 안경 이따만한 거 쓰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외출을 하죠. 그래야지 안정감 얻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에요. 그게 공황장애하고 이제 동반된 광장공포증이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장공포증이 오면 이 사람은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광장공포증은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되면 불안으로 시작한 것이 우울로 이제 같이 이제 이행을 하고,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상승하면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굉장히 느끼는 건가요? 네? 편안하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죠. 편안하게 느끼는 게 네. 아니라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면은 내가 이렇게 편하게 될 고통스러우니까 거다.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선택지 중에 자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렇죠. 거죠. 예. 네. 고통에 대한 회피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우리가 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그 에드윈 슈나이드만이라고 하는, 아시죠? 네, 슈나이더만. 그분, 네. 자살학의 뭐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별명이 있는데, 그분이 자살은 심리통의 결과다라고 아예 얘기를 네. 이렇게 정의를 할 만큼, 그러니까 심리적 고통, 그분은 정신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과 맞닿아 있는 게 자살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명확한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그분들을, 그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보인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되게 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집에다가 디즈니랜드를 조그맣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마이클 잭슨의 소원이 디즈니랜드를 자기가 가보는 거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명성을 쌓은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다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와, 어떻게 집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연예인들이 대부분 대저택에 살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못 가서 만든 바깥에 거예요?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만 자기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놓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명인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 뭐 자살 고위험군 하면 제일 먼저 그 떠오르는 어떤 그 직업군이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바닥에 이런 메커니즘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그분들을 이상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지금 뭐 그냥 대표적인 직업 둘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이미지와 내 본래 자신과의 그 간극적인 차이가 너무 큰 데부터 이제는 그걸 이제 메꾸지 못할 때, 이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 도저히 이제 내려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